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벌써 올해도 5개월이나 지나버렸네요. 지난주에 어버이날이라고 신랑과 친정집에 다녀왔는데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의 3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며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랑과는 여러모로 잘 맞는 편이라 별다른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들 태어난 이후로 시가와 절연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래도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쪽에서 연 끄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죠. 사실 신혼 때만 해도 큰 문제여봤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손위 신우가 이혼을 하고 시가로 돌아오면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된 것 같네요. 상견례와 결혼식 때 잠깐 본 게 전부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시누이에 대한 인상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거의 아나무인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시가에 와서 어머님이랑 살기 시작하면서 평화롭던 제 일상의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 역시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두모녀가 이혼녀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와는 별개로 어찌되었든 두 사람 모두 남편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시누이가 들어와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헝클어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시누이가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가 문제였죠.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심해부 집안이 부자이기도 했고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전적으로 심해부 쪽에 있다 보니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자꾸 저희만 보면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기도 했고 서로 챙겨주는 관계였거든요. 그에 반해 시누이는 멀리 시집 갔다는 이유만으로 명절에도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시댁에 가서 일하느라 힘들다며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제가 자식돌이는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누이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함께 자식 노릇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 사이에 언제나 시누이가 있었고 자기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저한테 점점 악감정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자기 이혼해서 돈 많이 받은 이야기만 해대는데 어느 누가 열심히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넘겼는데 그때부터 시누이가 시어머니 대신 시집살이를 시키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별일 아닌 일로 저랑 남편을 오라가라 해서 막상 가보면 청소를 같이 하자는 둥, 심심해서 불렀다는 둥.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나 저도 시가의 발길이 뜸해지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솔직히 서운한 적 많았어요. 신우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면 어머니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도 부족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시누이 편만 듭니다. 뭐 같은 이혼녀 입장에서 서로 챙겨주고 싶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뭔가요? 지금까지 자식돌이 한 건 아들이랑 며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인연을 끊고 살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단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자라고만 다짐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희를 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덩치도 좀 있는 편이고 또 건강 체질이라 임신 사실을 알고도 별 걱정 안 했거든요. 하지만 웬걸 뱃속에서 아이가 자랄수록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입덧도 심했고요. 이때도 돌이켜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종종 올라오셔서 저를 챙겨주셨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무관심 그 자체였죠. 당연히 저도 서운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잠깐 병원에 들렀다. 자기들 볼일 있다고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겨우겨우 아이를 낳았는데 자연분만인데도 몸아 안 풀리는 거예요. 온몸이 아프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친정엄마가 집에 올라와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도와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딸 자식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청소며 빨래며 아이돌 보는 것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제가 마치 시가 식구들에게 아이를 보여주기 싫어서 친정엄마를 불렀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우가 중간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가스라이팅을 했고 남편이 나서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고 몇 번이고 설명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셔서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신우가 가운데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원래 시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이해를 못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하필 제가 애를 낳고 조리원에 4주 동안 들어가 있을 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라 면회가 일절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제가 걱정이 된 친정엄마가 집에 와 계셨죠. 물론 조리원에서 4주, 그리고 친정엄마가 한 달 정도 있었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2달 동안 손자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랬던 걸 어떻게 하겠어요. 조리원에서 면회가 금지될 만큼 코로나가 심해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몸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까놓고 이야기해서 친정엄마가 집에 와 있다고 한들 정말 손자가 보고 싶었다면 모쏠 이유도 없지 않나요? 자기가 불편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온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정식으로 초대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만 와서 손자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억울한 마음에 남편이랑 몇 번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려고 했지만 변명조차 들어줄 생각을 안 하시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까지 크게 화를 내실 일인가 싶어 당시에는 어리둥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가 중간에서 엄청나게 이간질을 시키고 저와 우리 엄마 욕을 엄청 했더군요. 친정엄마와 제가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무시하고 거기다 이혼한 신우까지 깔본다고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 입에서 저희를 보기 싫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어머님을 찾아가 화도 내보고 억울하다 토로도 해봤지만 신우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이간질을 계속하니 시어머니 귀에는 남편 말이 아예 들리지가 않았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만 제외하면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물론 남편은 답답하겠지만 그 원인이 자기 친누나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지만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후부터 저희 부부와 시가와는 완전히 멀어져 버렸고 그로부터 1년 후 돌잔치 할 때쯤에는 남편은 전부 포기한 듯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잔치에도 안 올 거라고 그냥 남남처럼 살자 그러셨답니다. 남편도 이제는 자신도 도리가 없다며 그때부터 자기 가족은 저와 우리 아들뿐이라고 생각할 거라 하더군요. 사실 아쉬울 것 하나 없었고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어찌 보면 귀찮을 수도 있는 거 챙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저희 친정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요. 남편도 이제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지 어머님과 화해하려거나 신우와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았고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죠. 저는 그나마 간간히 신우이 인스타를 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있었는데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부터 신우이가 어머님과 함께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무슨 모임 같아 보였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 투성이었죠. 만나는 장소도 강원도의 무슨 리조트부터 저 아래쪽에 있는 경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무슨 워크샵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단체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직원 수 5명의 기업이라고만 나오고 나머지 정보는 하나도 안 뜨는 겁니다. 거기다 더 이상한 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의상이었어요. 아마도 그 회사 사람들로 보였는데 전부 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거기다 플랜카드 문구도 수상했는데 뭐라더라 실적 달성이라던가 인생 대역전 같은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만한 내용들 뿐이었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와 동시에 저희 아버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는 않았지만 현재 경찰이시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관련된 회사 이름이랑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형적인 다단계 회사일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하시면서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한다고 엄중 경고를 하시더군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럴 줄 알았다며 하고 많은 회사들 중에 하필 이런 데 엮일게 뭐냐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집안 말아먹을 게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르산입니까? 몇 년 만에 시가로 저희는 향했고 역시나 저희를 반기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장 중지하고 행여라도 투자한 돈이 있으면 빨리 회수해서 그만두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저희 보고 꺼지라네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저희 아버지한테도 알아봤는데 확실하게 다단계가 맞다고 더 늦어지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콧방귀를 뀌면서 니네 아빠가 뭐라냐고 경찰도 경찰 나름이지 내가 알기론 너희 아빠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지 않아? 라고 깐족거리네요. 능력이 있었으면 그 나이에 서장 정도는 해야 정상 아니냐며 비아냥대길래 바로 입 닫아버렸네요. 남편 역시 나중에 후회하고 도와달라고나 하지 말라고 경고를 끝으로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엄마랑 누나 때문에 미안하다고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하긴 했지만 화가 풀리진 않더라고요. 망하던 말던 이젠 진짜 신경 안 쓸 거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신우에게서 뜬금없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겁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올케라는 호칭까지 써가면서 자기들 큰일 났다고 어쩌면 좋겠냐 호들갑을 떨더군요. 저는 속으로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싶었고 딱히 놀랍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신우가 그렇게 자랑하던 위자료도 이미 다 털어넣은 상태였고 문제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도 이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더군요. 대충 계산해봐도 두 사람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아니 그러게 저랑 남편이 그렇게 경고를 해줄 때 조금이라도 저희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날릴 일도 없잖아요. 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집어넣을 수 있는지 분명히 신우이가 중간에서 엄청 바람을 잡았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신우이는 저보고 뭐 하고 있냐고 당장이라도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뭐 좀 해보라고 승질을 팍 내더라고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거기다 지난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막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기들이 급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말문이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알겠다고 아버지한테 일단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 말투 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설마 지난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냐고요. 진짜 쪼잔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우리 말 안 듣고 고집대로 하다가 사기당한 게 우리 책임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보고 쪼잔하다고 말하는 뻔뻔한 신우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동정심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냐고 물어봤죠. 누가 다단계 하라고 등 떠밀었냐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릴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화를 내는 게 말이 되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독한 년이라느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년이라며 신나게 욕하길래 저는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저와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이 신우한테 호의적일 리가 없잖아요. 비록 걱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뭐 어쩌겠어요. 며칠 후에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급하게 엄마랑 살 집이라도 구해야 하니까 5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답니다. 남편은 헛소리하지 말라며 단칼에 거절했고 누나가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수습하라고 말했다네요. 엄마랑 둘이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바닥부터 다시 일어서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남편에게 쌍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애한테까지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네요. 진짜 세상에 저런 몰상식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고 따지고 보면 어머님의 불행도 자기 때문에 자초한 면이 많은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거기다 우리 가족들과 시어머니 사이가 멀어지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된 것도 모두 신우 본인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대뜸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돈이나 내놓으라니요. 저런 인간을 딸이라고 믿고 품어준 어머님도 불쌍했지만 뭐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본인 선택이니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남편도 이번만큼은 마음 독하게 먹었는지 절대로 도와줄 생각이 없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신우를 집에 내쫓고 인연을 끊는다면 그때는 제 의사에 따라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얄짤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들으니까 사기당해서 날린 돈 제외하고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까지 정리하고 나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남는답니다. 둘이 살 수 있는 월세방 얻을 수준은 될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당장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죠. 자기 딸이 하는 말에 귀가 팔랑거려서 저와 남편을 밀어냈던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책임은 지셔야죠. 저와 남편은 금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몇 천만 원 만들어서 도와줘봤자 보나마나 또 단단계로 날려버릴 게 뻔하거든요. 애초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사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신우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돈 벌어 어머님을 모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생각이 조금 바뀔지도요. 아무튼 과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르는 모양이에요. 저희도 명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다시 사연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만 보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